안녕하세요. 부동산TV 부동산입니다. 5분 브리핑, 오늘은 흑성 뉴타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성 뉴타운, 대체 어디 있는 뉴타운일까요? 지도에서 보시면 흑성 뉴타운은 동작구에 있습니다. 동작구는 서쪽으로는 영등포구, 동쪽으로는 서초구, 그 다음 강 건너 용산구를 마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하철 흑석역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 흑석역에서 지하철역 세정거장 가면 여의도가 있고요. 내정거장 가면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 건너면 바로 국제업무지구 짓는다는 용산, 그리고 공원 짓는 미군부대부지가 바로 강 건너에 있고요. 그리고 이 한강변을 끼고 있어서 굉장히 서울의 중앙에 위치한 그런 뉴타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흑성 뉴타운은 3차 뉴타운으로 2005년에 지구 지정이 됐고요. 2008년에 흑성 뉴타운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재정비 촉진 계획을 수립해서 총 12개 구역으로 나눠서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리상으로 보시면 흑성 뉴타운 북측에는 이렇게 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흑석동 이 앞쪽으로 흑석역이 있고요. 뒤편은 서달산, 현충원, 근린공원, 산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북쪽이 지대가 낮고요. 남쪽이 지대가 높은 이런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흑성 뉴타운 안에는 중앙대학교가 크게 있고요. 그 옆에 중앙대학교 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초등학교로 유명한 중대부속 초등학교가 있고요. 중학교로는 중대부속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을로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을로초등학교 같은 건 100년이 넘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개축을 싹 다시 해서 깨끗하게 새 학교가 됐고요. 그리고 명수대연대 아파트 이쪽에 흑석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흑석 9구역인데요. 9구역 안에는 신설 학교 부지가 있어서 이 학교 부지에 고등학교를 지금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8년 재정비 촉진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기존의 주택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던 흑석 4구역, 5구역, 6구역이 빠른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서 2011년부터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3월 입주한 흑석 5구역, 흑석 한강 센트레빌이라는 아파트가 있고요. 그 옆에 흑석 4구역, 흑석 한강 푸르지오 아파트라고 863세대 2012년 7월에 입주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그러니까 그 흑석동의 남서쪽에 위치하죠. 흑석 6구역, 흑석 한강 센트레빌 2가 2012년 12월 입주해서 흑석 뉴타운에서 사업을 완료하고 입주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개 단지 지금 시세를 보시면 이제 시세는 흑석역에서 가까운 그래도 흑석 5구역, 흑석 한강 센트레빌이 가장 높은데요. 올해 1분기, 2분기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한 6억 7,500만원, 84제곱미터 30평대죠. 한 7억 3천에서 한 8억 3천 정도 거래가 됐고요. 그 다음에 43평형인데요. 9억 한 3천에서 9억 7천 정도 선에 거래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흑석 4구역, 흑석 한강 푸르지오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59제곱미터가 한 6억 5천 선, 그 다음에 84제곱미터 34평형 같은 경우 한 7억 2천에서 8억 선, 그리고 115제곱미터 여기가 45평형인데요. 대략 한 9억 3천만원 선 정도 거래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흑석 6구역, 흑석 한강 센트레빌 2차인데요. 여기는 약간 요 앞서 살펴본 데보다 가격이 조금 저렴하게 거래가 됐는데 59제곱미터 같은 경우 한 6억 초반에서 한 6억 4천까지, 그리고 84제곱미터 30평대 같은 경우는 한 7억에서 7억 5천만원 선, 그리고 45평형입니다. 119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한 8억 2천에서 8억 7천만원 선까지 거래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가 진행 중인 재개발 구역입니다. 흑석 8구역하고 흑석 7구역이 2016년 작년 분양한 이후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먼저 흑석 8구역을 살펴보면 흑석 8구역은 중대부속 초등학교, 중앙대학교, 그 다음에 을로초등학교가 둘러싸고 있는, 학교가 둘러싸여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흑석 뉴타운 롯데캐슬 에듀포레라고 이름이 붙었고요. 시공사는 롯데건설이고 545세대를 짓습니다. 작년에 분양했던 가격대는 59제곱미터가 한 5억 4천에서 5억 9천 정도, 84제곱미터가 한 6억 6천에서 7억 3천 정도 분양했는데요. 올 1, 2분기에 거래된 사례들, 그리고 지금 물건들 나와 있는 시세를 보면
대략 한 20평대 59제곱미터 같은 경우 한 6억 1천에서 6억 5천만 원 선,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한 7억 7천에서 8억 5천만 원 선 정도로 물건들이 나오는데요. 매물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흑석 7구역, 아크로 리버하임인데요. 아크로 리버하임은 이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한강변을 끼고 있는 위치예요. 그래서 재개발 구역 시절부터 가장 인기도 많고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았던 지역입니다. 흑석 아크로 리버하임 같은 경우는 총 1073세대고요. 작년에 405세대를 일반 분양했는데요. 분양가는 5억 59제곱미터 20평대가 5억 5,300에서 한 6억 3,500 정도였고요. 그 다음 72제곱미터 30평입니다. 여기 한 6억 3천에서 한 7억 정도. 그 다음 84제곱미터가 한 6억 7천에서 8억 4,900만원. 이 8억 4,900만원짜리는 탑층의 한강 전망 제대로 나오는 최고의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혼자 조금, 보통 한 7억대였습니다. 일반 분양가는. 그리고 이제 84T라 그래서 지도에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구릉지형이 있습니다. 경관지구라고 하는 곳이라서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없는 곳인데, 이쪽에 테라스 하우스들이 분양가가 좀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한 6억 8천에서 7억 6천 선, 요 정도 분양을 했었는데요. 현재 프리미엄이 1억 5천만 원 이상 나와 있는 굉장히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게 바로 84 테라스입니다. 1분기, 2분기 거래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거래 시세를 살펴보면 59제곱미터 같은 경우 물건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6억 9천에서 한 7억 3천 정도 거래가 됐고요.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한 8억에서 10억 선 거래가 됐습니다. 이건 조합원 물건들 거래된 시세고요. 일반 분양 물량들은 거래된 게 훨씬 많은데 조금 시세로 판단하기에는 뭐 다운 계약서라던가 이런 문제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배제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흑석동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나머지 구역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흑석 3구역, 흑석 3구역입니다. 1772세대를 짓는데요. 조합원 숫자가 1063명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4월 15일 날 관리처분 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처분 계획 수립하고 이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1772세대를 짓는데 일반 분양이 한 310개 정도 나올 예정이에요. 조합원 숫자도 많은 편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1+1으로 큰 집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파트 한 채 59제곱미터 더 받는 경우도 있어서 그 정도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이주를 올해 하면 내년에 이제 분양할 것 같습니다. 2018년 정도 하반기 정도에는 분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조합원 물건들 프리미엄 포함해서 거래되고 있는 거래 가능한 물건들의 가격대는 59제곱미터가 한 6억 전후, 그리고 84제곱미터가 7억대 초중반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흑석 9구역인데요. 흑석 9구역은 흑석역에서 멀지 않은 위치입니다. 흑석 3구역이 약간 서달산 가는 방향의 경사지라고 하면 흑석 9구역 쪽은 완경사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하철역도 멀지 않고 초등학교도 주변에 끼고 있어서 굉장히 선호도는 높은 재개발 구역이긴 한데 구역 안에 단독주택들이 좀 많아서 좀 투자 금액이 무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흑석 9구역 같은 경우는요, 조합원 수가 한 752명 정도 되고 1536세대를 짓습니다. 현재 아직 사업 시행 인가는 못 받았고요. 건축 심의는 작년 2016년 12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 위한 총회를 준비 중에 있고요. 올해 사업시행 인가 받으면 아직 시공사는 안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시공사 선정하고 내년에 분양 신청하고 관리처분 계획 수립하면 내후년, 그러니까 2019년 정도에 일반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양은 한 500개 정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도 이제 조합원들이 1+1으로 더 받는다 생각하면 일반 분양 개수는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흑석 11구역입니다. 흑석 11구역은 흑석 뉴타운의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흑석 한강 현대아파트 맞은편 쪽인데요. 이 지역이 사실 반포로 나가는 딱 입구라서, 입구 초입이라서요. 구반포가 동작역 이어가는 거 아시죠? 이 흑석 11구역에서 동작역까지 도보로 한 10분 정도면 걸어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강남권 서초에 접근해 있는 재개발 구역입니다. 사업 속도는 가장 늦은데요. 원래 2008년에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할 때는 여기가 주택 노후더나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이 되지 않아서 존치관리 2구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2012년에
흑석 11구역으로 구역 지정을 받고 지금 조합 설립까지는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혹시 뉴스에서 보셨나 모르겠는데 재개발 구역 중에서는 최초로 신탁 방식으로 주택 재개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합원 숫자는 695명이고요. 원래 구역 지정 당시 1230세대를 짓는 계획이었는데 작년 말에 1414세대로 짓는 형태의 구역 지정 변경안을 내놨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는 흑석동 재개발 구역까지 살펴봤습니다. 흑석역 주변으로는 흑석 1구역하고 흑석 2구역이 있는데요. 지하철역 주변이다 보니까 가장 상업적으로 번화한 지역이고요. 상가주택이나 상가들도 많고 다가구주택도 많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 받는 조합원들, 재개발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많아서 지금 75% 조합 설립을 못하고 있고요. 특히 흑석 2구역 같은 경우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했는데 사업 동의가 잘 안 이루어지니까 얼마 전에 서울시에 직권 해제, 구역지정 직권 해제 관련해서 자문안이 올라가기도 해서 사업이 어떤 식으로 갈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흑석 존치관리 2구역은 중앙대학교 맞은편인데요. 아무래도 학교 앞이다 보니까 아파트로 재개발하는 방식이 딱 옳다라고만은 볼 수가 없어서 별도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그렇게 따로 보고 있는 구역이고요. 다음 흑석 10구역이라고 표시되는 이 지역은 흑석 존치정비 1구역으로 처음에 2008년에 지정되었었는데요. 이후 흑석 10구역으로 구역 지정이 되었다가 실태조사에 따라서 주민 반대가 많이 있어서 구역이 해제된 상태입니다. 흑석동 12개 구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잘 살펴봤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짤막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어서 부동산 블로그에 제가 이 내용들을 정리해서 올려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부동산 검색하시면 이 부동산 파란색의 부동산 블로그가 나오는데요. 여기 가시면 재정비 촉진 계획에 대한 내용에서부터 쭉 보시면 각 구역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까지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이 유튜브 영상 보시고 부족한 부분들은 부동산 블로그 오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부동산TV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5분 정리가 10분 정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부터는 조금 더 짧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